어, 조명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네요. 좀 보이는 곳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일전자 박정훈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개발실 소속돼 있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AI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AI라서 제목만 영어로 하고 내용은 다 우리말로 하니까 어차피 AI가 옆에서 번역을 좀 잘 해줄 것 같아서 우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중에 중요한 거는 비저빌리티인데요. 사실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비저빌리티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두잖아요. 이 화두를 다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 비저빌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슬라이드도 있고 준비는 했지만 이것저것 얘기는 하겠지만 꼭 제가 하는 말에 좀 집중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시는 업무와 비저빌리티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무튼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지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시큐리티라는 어떤 배경과 비저빌리티라는 이 단어 두 개를 좀 조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목에 비저빌리티가 있었고 프로덕트 시큐리티가 있었잖아요. 이제 프로덕트 시큐리티는 되게 단순한 단어입니다. 정의를 조금 내려보면요, 좀 문장이 기네요. 문장이 깁니다. 프로덕트 시큐리티 혹은 제품 보안. 이제 정의를 굳이 내려보자면 제품 및 제품과 연결된 서비스. 어떤 회사는 서비스 자체가 제품일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혹은 LG전자의 어떤 프로덕트, 우리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팔지만 연결돼서 ThinQ라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럼 ThinQ도 우리 제품이라 부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연결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및 그 서비스 전체 수명 주기를 거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제거하고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사용자와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런 어떤 활동과 기술을 통틀어서 전체 총합을 제품 보안이라고 하겠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으로 뭔가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 아마존도 그렇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 서비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어떤 웹 서버,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품일 겁니다. 그런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 고객 제품들이 제품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제 통화하고 이러는 모든 그런 환경이나 서비스들이 그게 제품이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이 제품의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 보안과 기업 보안은 조금 다르죠. 이제 포인트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 보안에서도 물론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업 보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품 보안에 딱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기업 보안은 기업 보안하는 조직이 따로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시소 산하의 어떤 기업의 정보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기업의 시스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건물 외곽을 지키는 어떤 시큐리티 가드들도 있고, 이 배지를 찍고 들어가기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분들 쓰시는 PC에 설치해라라고 하는 이제 보안 툴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에 어떤 보안 툴을 설치해서 혹은 회사에 들어오면 카메라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게 기업 보안이겠죠. 기업 보안은 어쨌든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해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추가로 이제 해커뿐 아니라 외부의 공격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보호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코프가 사이버 시큐리티에만 국한되진 않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회사를 나갈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자산들을 돌려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기업 보안입니다. 반면에 제품 보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기업이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에 포함되는 어떤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제가 오늘 비저빌리티라는 단어에 이제 좀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저빌리티가 왜 중요할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심플하게 한마디로 사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볼 수 없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 네, 뭐 AI가 읽으면 굉장히 잘 읽어줄 텐데 발음 좋게. 네, 일단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이거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뭘 보호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 우리 제품을 뭐 예를 들면 뭐 제품 안에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 뭔지도 모르고 보호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취약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취약점이 눈에 안 보이면 있는지도 모르는 취약점을 제거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보호할 것인지 자산을 드러내야 되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취약점에 이르기 전에 위협이죠. 보안 위협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위협을 드러내야 되고 눈에 보이게, 그리고 취약점도 눈에 보이게 드러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이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뭐가 있는 걸 알겠어요. 이제 어떤 자산이 있고 뭐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잘 안 보인다면 다른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봐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보호해야 돼. 뭐 혹은 이렇게 우리가 잘 보호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니네 보안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안하시는 분들의 평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안팀이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 평가받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제가 뭐 오늘 사이버 시큐리티 테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고, 저도 보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중점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김승규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여러 가지 품질이나 이런 속성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그게 고객이 됐든 아니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됐든, 개발팀이 됐든, 혹은 임원이 됐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거죠. 그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뭔가 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쓰이는 말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국정원에서 쓰던 어떤 모토 같은 건데, 이게 뭐 계속 정권이 바뀌면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한동안 쓰이던 거고요. 이게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정원은 뭔가 이런 보안과 관련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인데,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히 일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사이버 시큐리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원분들 포함해서. 드러내지 않게 조용하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해커를 자랑하게 된다. 우리 회사 보안 잘합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 해커들이 그래? 내가 한번 해킹해 줄게. 그래서 오히려 해커들이 막 와가지고 해킹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생각은, 이제 보안이 눈에 자꾸 띄면 사용자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회사 보안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회사 보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생기잖아요. 카메라가 차단되고 마이크가 회사 안에 들어오면 차단되는 이런 기업 보안 정책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뭐 사진을 찍기 어렵고,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마이크 차단 때문에 뭐 이렇게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해진다, 보안이 강해지면.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강조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 프로세스가 늘어나고 개발자가 할 일만 많아지고. 네, 오전에 그 김승규 교수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개발자가 하는 일이다 주셨는데, 네, 개발자가 할 일이 보안이 강해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이 뭐 이렇게 선입견인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고객은 사실 제품 취약점에 관심이 없는데, 뭐 보안은 우리가 괜히 강조해서 패치를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일만 늘어나지 고객은 뭐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뭐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과연 보안을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지 않는 게 과연 좋은 것이고, 보안을 눈에 띄게 하는 거는 우리 고객들도 싫어하는 이런 일일까? 네, 고객들은 비저빌리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 고객이 실제 우리 제품을 사는 커스터머, 엔드 유저들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임원이실 수도 있고, 고객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보안을 좀 원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그 기능으로 그렸는데요. 공항에 이렇게 총 들고 시큐리티 요원이 돌아다니면 혹시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있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뭔가 공항은 안전하다, 범죄자들이 공항에서는 범죄를 일으키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서 저 사진 좀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네, 캐리어를 네, 아유, 맞습니다. 보안 요원이 캐리어를 들고 다니면 이상하죠. 총 들고 앞에 두 명은 잘 그렸는데 뒤에 총을 들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AI가 아직까지 이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보안 요원이 방치되어 있는 캐리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혹은 이 보안 요원들 앞에 수상한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 수상한 사람이 갖고 있던 캐리어를 가져간다. 뭐 아무튼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보안 카메라, 어떤 마트든 뭐 여기저기 CCTV 카메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카메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범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저빌리티는 선호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찾은 이 사이트에서 찾은 통계인데요. 호텔 게스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보안, 어떤 비저블한 시큐리티, 아까 그런 뭐 시큐리티 가드들이 총 들고 있거나 뭐 총까지는 안 들었더라도 어쨌든 그런 뭐 카메라가 있든 시큐리티 가드가 있든 이런 호텔 분위기를 좋아하냐, 선호하냐. 79%가 뭐 거의 80%의 게스트가
그런 상황에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런 물리 보안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의 보안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아마 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건 2023년 조사한 자료인데요. 고객들이 제품을 살 때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이라고 하잖아요. IoT 연결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뭔가 보안에 대한 뭐 설티피케이션, 뭐 인증을 받았다, 뭐 안전하다는 마크가 어디 찍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한다는 겁니다. 살 때.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선호한다. 그 조사가 지금 65%의 고객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뭐 사실 보안에 대해서 굳이 뭐 보안이 좋다고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뭐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보안 좋은 거, 특히 요즘에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문제, 중국 로봇 청소기가 뭐 해킹당해서 카메라로 집안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청소기 살 때 보안이 좋은 걸로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뭐 보안 인증 받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보안 인증 받은 제품을 오히려 이제 선호하게 된다. 뭐 이런 조사입니다. 물리 보안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안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뭐 건물, 빌딩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요소의 보안 카메라 CCTV가 있고, 이 통제소에서 그 CCTV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제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눈에 띄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게 하는 보안에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뭐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국정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국정원에 이런 식의 시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뭐 이렇게 주요 기관들, 뭐 주요 기업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공격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최근 뭐 24시간 내에 얼만큼 공격이 들어왔었는지 이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물론 저희들한테 자세한 걸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쭉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이거 앞장하고 이것도 이제 제가 구글 그걸로 그린 건데 잘 그렸죠?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일하고 있네요.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전반적인 시큐리티, 피지컬 시큐리티를 포함해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기업 보안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시큐리티는 과연 무엇을 보이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발 과정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할 때 개발 중에도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개발 중에 무엇을 보여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좀 드러내야 되고, 그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좀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는 게 진짜로 뭐 그림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명시한다, 어딘가에 문서화한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비저빌리티의 첫 단계를 끼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나 취약점이 존재하고 어떻게 그것을 취약점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 위협을 완화하고 취약점을 제거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서로 남아 있고 그 문서를 언제든지 원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단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고 뭐 취약점도 제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아까 이제 고객들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 뭐 관심을 갖고 어떤 뭐 인증서라든지 뭐 보안에 대한 마크라든지 이런 거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 시 어떤 보안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제품은 이래서 보안이 좋아요, 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객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이제 제품을 쓰게 되는 상황, 사용할 때, 고객이 사용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지금 안전한가? 혹시 해킹이 이미 된 건 아닐까? 이거를 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사실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확인하기 참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현재 안전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무슨 갑자기 뭐 무슨 취약점이 발견돼서, 얼마 전에도 LG전자 TV에 대한 뭐 취약점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이미 뭐 찾아서 패치 만들고 패치 적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했던 이슈라서 이제 기사가 된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고객들은 내가 쓰는 제품에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이런 해킹 우려가 있다고, 그럼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취약점 발견 시 그러면 어떤 제품, 구체적으로 뭐 LG전자 TV는 건 다 취약한가? 어디까지가 취약하고 어디까지가 취약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제품에 그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그것들 정보를 공개하고, 또 패치가 지금 현재 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패치가 나올 것인지, 패치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비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과연 비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다 같이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LG전자에서는 그래서 이 비저빌리티를 전반적으로 시큐리티, 제품 보안 관련된 비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LG 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 이것들을 고객들과 좀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작년 CES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좀 그 베일에 쌓여 있다가 올해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LG 쉴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홈페이지도 나오고 화이트 페이퍼, 기술 백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신문 기사들도 나오고, 뉴스룸이라고 LG전자가 이제 계속 뉴스룸처럼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비저빌리티가 일단 높아진 거죠. LG전자가 보안을 하고 있네. LG전자 제품은 뭔가 보안에 좋은 게 있나 봐라고 하는, 물론 이게 이제 경쟁사의 비슷한 거에 좀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분명히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딱 누가 봐도 이거 있어요라고 아는데 왜 LG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냐, 이런 어떤 우리 세일즈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LG 쉴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하면 LG 쉴드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저빌리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개발 과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노력들이고요. 이건 LG 쉴드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하기 전에도 LG SDL,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뭐 이거 관련돼서 이거 시큐리티 디벨롭먼트 혹은 뭐 시큐어 디벨롭먼트 이렇게 부르죠.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작한 거를 우리 LG가 가져다가 LG전자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잘 정리해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하게 보안 내재화 말씀을 하셨었는데 김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안 설계 쪽 설계가 처음부터 잘 돼야 내재화가 가능하니까 위험 모델링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반영하고 기술을 반영하고 하는 일들이 될 거고요. 보안 테스트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보안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LG 실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위험 모델링, 네, 갑자기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DFD는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할 때 디자인 단계를 거치고 그 디자인대로 코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발할 때 디자인 단계를 생략하고 있던 코드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DFD가 아예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갖다 쓰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자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각각의 엔티티들 사이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는 뭐 트러스티드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면 각각의 흘러가는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스트라이드라는 메소드를 적용하면 기본적인 threat 모델링, 위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트라이드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제 방법론이죠. 이게 좋은 이유는 이 툴이 있어요. 그래서 DFD를 그려서 툴에 넣으면 이 스트라이드에 맞게 쫙 뽑아줍니다. 어떤 위협이 존재하고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뭐 너무 많이 뽑아줘서 문제긴 하죠. 어쨌든 놓치지 않고 다 뽑을 수 있게 뽑아줍니다. 여기 있는 이제 스푸핑, 템퍼링, 뭐 리퓨디에이션,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엘리베이션 오브 프리빌리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하는 어떤 여기 엔티티들과 데이터 플로우와 요 엘레멘트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스트라이드의 어떤 요소들이 사실 존재하고 이런 거에서 위협이 생길 수 있는지 요 기본적인 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쭉 뽑혀 나옵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떤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onfidentiality, 기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기밀성을 해치게 되는 게 바로 information disclosure 이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요소들을 6개로 나누고 그 요소들을 쫙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시스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깜깜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눈에 보이게 어떤 위협들이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딩, 테스팅 하는 것 중에 뭐 시큐어 코딩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딩 끝나고 나면 뭐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툴들을 잘 활용하면 취약점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네, 여기 우리 LG 불독 우리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가버넌스 팀에서 만드신 훌륭한 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적 분석에서 쓰이는 코베리티라는 툴이 있고 오픈 소스 관련된 포슬라이트라는 툴도 있습니다. 이건 LG 전자에서 오픈 소스 관리를 위해서 툴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게 어떤 이슈가 있고 벌너러빌리티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퍼즈 테스팅도 하고 침투 테스팅도 하고 나면 취약점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뭔가 소프트웨어가 되게 복잡하고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가 이슈가 쫙 도출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구나, 이런 vulnerability가 있었구나, 이것들이 쭉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약점들이 찾아지는 거를 이제 일이 많아진다, 귀찮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내가 찾았어야 될 취약점들을 대신 찾아주는구나.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실 뭐 이게 지금은 찾아주는 거에 그치지만 뭐 AI 지금 뭐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AI가 그 취약점, 찾아진 취약점을 분석해 주는 거, 픽스해 주는 거, 여기까지 다 자동으로 해줄 거잖아요, 곧.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저빌리티를 높이면 그 다음 단계는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뭐 기술 백서라든지 지금 이거는 전시회에 이렇게 LG 실드를 들고 나가서 CES나 뭐 이런 행사에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회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전시회장에 이렇게 AI 홈 그 기기에 우리 AI는 이렇게 LG 실드로 보호가 됩니다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LG전자 제품 연결된 아마 사이니지였던 것 같아요. 사이니지 제품을 전시를 하면서 우리 사이니지는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컨텐츠가 오잖아요. 컨텐츠가 오고 또 필요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연결된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큐리티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LG 실드라는 걸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고객 여러분 안심하세요. 뭐 이런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객들은 뭐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무슨 제품을 사야 되나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하고 싶은 고민하고 있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B2B 제품 아까 말씀드린 사이니지에 국한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엔드 유저 제품에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품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IT 보안, 뭐 이런 기업 보안 이런 데서는 실시간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침입이 현재 막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를 관제한 아까 관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관제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당연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이. 근데 우리 전자제품 이런 IoT 제품 내가 집안에 쓰고 있는 우리 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현재 안전한지 혹은 뭐 해킹이 이미 된 건 아닌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뭐 해커가 지금 우리 집에 막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는 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LG전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지역에 뭐 냉장고를 해커들이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디바이스에서의 어떤 이상한 실시간으로 이상한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이런 정보들을 좀 모아서 그 홈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기기들이 조금씩 다 이상한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해커가 뭔가 공격 시도를 하고 있구나를 알아내고 바로 고객한테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적절한 조치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악성 앱을 인스톨한 게 문제라면 그거를 삭제한다거나 뭐 자동으로 뭐 어떤 기기를 리부팅 시켜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가능은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이런 걸 좀 했으면 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그렇게 LG전자 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깔려 있는 수백만 대 제품 중에 특정 지역의 몇 제품들한테 비슷한 신호들이 막 오기 시작한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게 수상한지 잘 몰랐는데 그 정보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좀 해커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협들을 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B2B 제품인 사이니지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원격으로 관제를 해야 되는 제품군이라서 거기에 시큐리티를 넣어서 그런 관제 기능을 지금 탑재를 해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좀 더 이게 좀 보편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런 비저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LG 실드가 뭔가 이제 사후에도 항상 우리는 안전한 거를 계속 보장합니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이 나왔다고 TV에 방송에 뉴스에 막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그러면 취약한 건지 아닌 건지, 취약하다고 하면 패치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LG 시큐리티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이제 보안 시큐리티 블레틴이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어떤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 취약점들이 이렇게 이제 패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해당되는 제품은 뭐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취약점의 자세한 내용들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CV라고 이미 알려진 취약점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해커들이나 뭐 화이트 해커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버그 바운티에서 찾아진 이런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LG전자 제품에만 존재하는 취약점도 있어요. 그런 저희가 LV라고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내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V나 뭐 LV 넘버링이 붙은 어떤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 취약점들이 몇 월 달 뭐 패치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캡처할 때까지는 2023년 것까지만 있었는데 그 뒤에 아마 2025년 관련된 것도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 실드라는 브랜드 명하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이게 이제 비저빌리티를 우리 제품 보안의 비저빌리티를 모든 사람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든 아니면 고객이든 혹은 뭐 임원이든 이런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안의 어떤 프로덕트 시큐리티의 비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LG 실드가 아직 뭐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 IDPS 같은 어떤 실시간 탐지, 감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거는 LG 실드가 단지 LG 전자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LG 계열사들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급망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급망 보안이 중요한데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한테 이제 소프트웨어를 혹은 뭐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벤더들도 LG 실드 인증을 받고 우리 LG 전자 제품도 LG 실드 인증을 받고 우리가 또 고객할 때 줄 때도 LG 실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 이 LG 실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다 같이 안전한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혼자 막 이렇게 우리 안전해라고 주장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인증 이것들을 좀 같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투명하게 여러 가지 인증받은 내용들과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한 통로로 LG 실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 그런 겁니다. 사업부에서 보안 기술이나 이런 개발팀에서 보안 기술을 탑재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꺼려들 하셨었어요.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근데 이제 LG 실드가 나온 이후로 LG 실드 인증 우리 제품 홍보에 좀 쓰고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을 탑재하시길 원하시고 또 프로세스나 이런 거리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시큐어 바이 디자인 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열사의 다른 쪽에서도 LG 실드라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런 보안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저빌리티 관련해서 LG 실드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